안녕하세요. 디지털 핑스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미국 연방준비제도 연준과 미국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간단하게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5월 폼시 FOMC에서 우려했었던 매파적인 성향의 서프라이즈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연준이 50bp 0.5%의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에 대해서 결정을 했지만 파월 연준 의장이 75bp 0.75% 이상의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을 일축하면서 미국채 단기물 금리가 크게 후퇴하고 테크주들이 안도 랠리를 펼쳤습니다. 트레이더들은 6월 긴축에 대한 기대를 낮추기도 했지만 파월 연준 의장이 연속적으로 0.5%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함에 따라서 연준의 정상화 속도가 0.25%에서 0.5%로 굳어졌다는 점에서는 공격적인 긴축 기조는 여전하다는 판단입니다. 더구나 목요일 영국과 유럽발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덮치면서 분위기가 급반전해서 미국채 장기물 금리가 급등을 하게 되고 나스닥 100 지수는 2020년 9월 내 최대폭인 5.1%나 추락했습니다. BNP 파리바는 전일 폼시 직후의 뉴욕 증시 상승이 약세장 랠리의 전형이었다고 진단했고 BMO 캐피탈 마켓츠는 간밤 시장의 대혼란은 파월의 연착륙 약속을 믿지 못하고 금리 상승에 따른 경기 침체 리스크를 두려워한 투자자들의 불안을 보여줬다고 지적했습니다. 달러 지수 DXY는 장중 1.3%나 상승을 해서 2002년 12월 내 고점을 경신했습니다. 이번 주에 호주를 필두로 인도 그리고 영국, 폴란드 등도 줄줄이 정책 금리를 인상한 만큼 한국은행의 긴축 시계도 빨라질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은 코로나 제로 정책을 고수하면서 경제 성장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추가 부양 조치를 조만간 발표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 그리고 수출 촉진, 테크 플랫폼 기업 지원 등이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다고 중국의 관영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중국인민은행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정상화된 금융 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준이 물가 급등세를 통제하기 위해서 시장의 예상대로 2000년 이래 가장 큰 폭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막대한 규모의 대차 대조표를 축소해 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폼시는 현지 시간 4일 오후에 만장일치로 연방기금금리를 0.5% 인상했습니다. 또한 6월부터 보유한 미국채와 주택저당증권 MBS를 런오프 방식으로 줄여갈 계획입니다. 월 축소 한도는 초기 475억 달러에서 3개월에 걸쳐 950억 달러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폼시 FOMC는 성명서에서 인플레이션 리스크에 매우 주의하고 있다면서 중국 코로나 관련해서 봉쇄 조치가 공급망에 대한 차질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데다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관련 이벤트까지 합쳐져서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짐에 따라서 경제활동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인플레이션이 지나치게 높다면서 기자회견 포문을 연 파월 연준 의장은 다음 두 차례 폼시 회의에서도 50bp 인상을 의제로 논의하는 방안에 대해서 연준 위원들 사이에서 광범위한 지지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75bp 0.75% 금리 인상 가능성은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해서 트레이더들이 6월 인상 기대를 낮추기도 했습니다. 그는 경제 연착륙을 자신하면서 필요하다면 정책을 2에서 3% 사이로 추정되는 중립금리보다 더 높은 수준까지 가져가는데 주저하지 않겠다며 물가 안정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미국채 10년물 금리 소식입니다.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장중 17bp 0.17%를 뛰어넘어서 3.1% 선을 넘어서며 2018년 내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글 애셋 매니지먼트의 제임스 캠프는 연준의 긴축 속도가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는 역부족이라면서 10년물 금리가 3.23%까지 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단기물 금리는 현재 9월달까지 50bp씩 추가로 3차례씩 인상 기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6일에 나올 미국 4월 고용보고서와 다음 주에 예정이 된 물가지표 CPI 및 미국 재무부 분기 리펀딩 입찰 물량 등도 채권 투자자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나트 얼라이언스 시큐리티즈는 미국채 일드 커브가 스티프닝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은 연준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시장의 메시지라면서 폼시 회의 때마다 진짜 시장은 정책 결정이 발표된 지 약 18시간 후에 시작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UBS 그룹의 스태그플레이션 리스크 지수는 수요일 3.5%로 급등했습니다. 웰스파고의 크리스 하베이는 스태그플레이션 리스크가 올해 하반기에 지배적인 화두가 될 것이라며 인플레이션은 경직적이고 성장은 둔화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자, 스태그플레이션이라 함은 불경기란 말의 영어 단어 스태그네이션과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입니다. 경기가 침체되는 상황에서 물가가 상승하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은 환율이나 유가의 급격한 변동으로 1970년대 5.1 쇼크 당시 한국 역시도 어마어마한 스태그플레이션을 겪었습니다. 자, 이렇게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를 동반해서 2022년을 보낼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